시사인천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천시민 김혁균입니다. 2017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살고 싶은 인천 주권자 토크 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뜨거웠던 곳이죠.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이런 이제 허위 주장을 해서 그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뜨겁게 달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거짓 주장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늘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곳 서해 5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평화복지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해오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 대책위에서 공동간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일입니다. 네. 요새 가장 핫한 서해오도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평도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영근 간사님 연평도에 다녀오신 걸로 좀 알고 있고, 제가 계실 때 저랑 좀 통화도 하셨는데, 연평도에 지금 중국어선이 전 같으면은 한 200척,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까지도 한 198척까지 좀 있었는데, 지금 연평도에 배가 한 척도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해경에다 확인해 보니 실제 한 척도 없고, 중국어선이 예, 지금 한 척도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좀. 현지 주민들, 특히 이제 어민들 얘기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예전에 그 연평도 포격 전에 예. 한번 이런 징후가 있었고, 2014년도인가요? 그때 그 사격 때문에 그럴 때 좀 있었고.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그렇죠. 서해상 네. 뭔가 이제 훈련 긴장 범위가 올라가니까 그때 북측이 아마 타격하겠다고 했었죠. 올라오면.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민들은 참 중국어선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고, 아예 한 척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있으면 이게 어떤 징후가 중국어선에 떠 있는 배에 떠 있는 걸로 징후를 판단. 그러니까 중국어선이 적정하게 떠 있으면 안보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중국어선이 사라지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저희 바다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장님 말씀은 그래도 전쟁은 일어날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또 현지에서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화합하는 이런 행사가 오늘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급박한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 지수는 거의 떠 있는 중국어선. 그렇죠. 중국어선 수가 많으면 평화 안전 지수 이런 거 만들어서 매일매일 발표하고 아니 이게 이래야 되나?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닌 게,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서해 5도 특별 경비단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대청도하고 연평도 부근은 없고 백령도 서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령도 서쪽에 이제 공해상 쪽에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백령도고요. 대청, 소청, 그다음에 연평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연평도가 있고 우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NLL이 있고, 여기 합참 통제선이 있고, 북이 주장하는 군사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여마라고 조강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지금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세계적으로 이 황금 어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선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교전이 일어나는 것도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꽃게도 많이 좀 중고선이 잡아가지만, 실제로는 조기, 연평도 하면은 아시다시피 조기파시 네, 조기파시가 일제 시대나 60년대까지 굉장히 성황을 했었죠. 근데 이 조기의 이동 경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중국 어선들이 실제로는 꽃게지만 지금 이 조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민들은 꽃게만 좀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꽃게와 조기가 여기서 잡아가고 여기 참고로 어민들은 여기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네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68년도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동진반도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념 갈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월선을 하거나 월북을 하는 경우가 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로 한계선이라고 여기 그 백령하고 여기 연평도 사이에 이렇게 어로 한계선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계선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게 없으니 너희들은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만 고기를 잡아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지정 어장, 그리고 박스 어장이라고 그러는데 고기 어장에서만 조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4시간 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봄, 가을 정해진 시간하고 정해진 그 어떤 안보상의 규제로 인해서 조업을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남북중 간에 한국과 북한과 중국 간의 그 서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그리고 혹은 군사적 어떤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곳이잖아요. 위정자들이나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NLN이 뭐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 서해오도 주민들 682명이 서명을 해서 헌재에 헌법 소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는 서해오도가 영해로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해오도를 공해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고 이게 뭔가가 좀 선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그 영해 및 접속 수요법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그 법 체계가 좀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뭔가 잘못됐으니 헌재가 좀 판결을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3월 초에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접수 22일 만에 헌재가 이제 각합을 내렸죠. 각합 기각이 아니라 헌재의 논리는 뭐냐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섬을 중심으로 12해리 약 22km는 영해다. 근데 헌재 판례대로 하면 뭐냐면 지금 백령도하고 연평도의 그 사이가 20해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재는 여기 파란색을 보이면 이게 백령도인데 섬을 중심으로 반경 12해리만 예. 영해라는 거죠. 여기 연평도 또 12해리. 그래서 인천 앞바다죠. 요런 섬들 지금 소령도가 여기고요. 요렇게 했을 때 직선기선으로 했을 때 대비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영해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 면적의 약 6.4배 정도가 영해가 아니게 되는 거고 더더욱 지금 백령도하고 연평도 사이, 소령도하고 사이 이 NLL 자체는 영해가 아니게 됩니다. 헌재 판단대로 하면. 헌재는 여기 NLL 사이는 그러니까 백령하고 연평 사이는 영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다만 이제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이걸 왜 했냐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터전에 우리 바다에 이 우리 바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해상에 사는 거기 때문에 입법적 보호를 못 받고 이거는 평등권에 침해된다고 본 거죠. 많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그 우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번 대선 주자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차기 정부가 좀 이것만큼은 좀 서해 5도 주민들의 어떤 평화와 안정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꼭 반드시 우선해야 될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급한 게 생존 문제거든요. 생존. 피난. 그러니까 유사시 폭격을 했을 때 피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거를 서해오도 특별법에 그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명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피난에 따른 폭격에 따른 피난 매뉴얼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전기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섬은 모든 게 다 전기예요. 지난 연평도 포격 때도 불이 났는데 불을 못 껐어요. 다음 날 한전에서 들어와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때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유실이 좀 덜 됐는데 전기가 있어야지 물을 퍼올리잖아요. 관정 지하수를 그렇죠.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전기 이 문제 유사시 그다음에 물은 지금 그 소청도하고 소연평도는 물이 안 나와요. 섬이 작을수록 더 그렇죠. 소연평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0분만 일주일에 30분이요? 예, 제한 급수를요? 일주일에 두 번, 2번 30분. 일주일에 2번 30분이요? 네. 그리고 빨래를 지금 못 해가지고 소연평도는 대연평도에 물 많은 데로 이제 빨래방에서 빨래하고 배를 타고 소연평에서 대연평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빨래하러 주민들이요? 네, 소청도도 마찬가지고 대청으로 넘어가고요. 네. 소청도도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는 이러한 참 21세기 아직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저 전기 최소한의 물과 전기는 공급해줘야 그렇죠. 된다. 이게 유사시에도 이제, 그렇고. 그게 이제 세 번째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권 보장이라고 그러죠. 이동권이요? 이동권. 섬 사람들이 무투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지금은 서해오도 분들이 그 뭐랄까 볼일을 보러 나오려면 배가 하루에 한 척밖에 안 다니거든요.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배가 하루에 한 척밖에 없는데 오후에 출발해요. 1시쯤에 출발하죠. 1시쯤에 출발하면 인천에 도착하면은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니까 저녁에 도착하면 관공서 볼일을 못 보니까 자야죠. 그럼 자야죠. 그 다음 날 또 들어가는 배는 아침 9시인가 8시에 8시입니다. 일찍 배. 네. 그러면 저기 관공서가 관공서가 9시에 문 열어서 거기 가서 업무 보고 나오면 들어갈 배가 없죠. 하루 그 다음 날 일을 보고 또 자고 그 다음 날 아침배로 들어가는 2박 3일. 관공서 출장소도 없나요? 백령도에? 아니 꽤 그러니까 큰 섬인데? 아니 그러니까 꼭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 일을 어떤 대부분의 국내 일이죠. 여기 볼일을 보든 뭐 은행 업무도 있을 그렇죠. 있고 뭐 병원 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동성의 제한이죠. 이동권. 그 배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민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청도 분들이 다 나오셔서 이제 집회도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연안여객을 대중화해서 이건 국가가 준공영제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뱃사람들한테 섬사람들한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이제 배니까 그렇죠. 연안 여객선이니까 그 연안 여객선에도 우리 무태서 시민들이 버스나 광역버스나 뭐 간선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서해오도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 그 영종도죠. 공항이 있고 영종도에서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또 다른 하나로 제2여객터미널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영종도에서 연평도까지 횡으로 가려면 한 1시간 반이면 금방 가거든요. 하루 정도. 그러면 섬에서 서해오도에 다양한 이제 국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왕래도 좀 자주 하고 어쨌든 다양한 국가나 사람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관광을 해야지 사람이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지 더더욱 더 안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섬은 고립이 아니라 육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지 평화를 위한 하나 이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연안여객 준공제를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요. 네. 저희 주권자 토크 3부 서해 5도 분야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